네, 안녕하십니까. 워드 프로세서 필기 기출문제 풀이 23년 대비 강좌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1강에서 오리엔테이션에서 다 말씀드렸다시피 바로바로 이제 문제풀이만 진행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 했다라는 가정 하에 이론 공부죠. 그래서 문제풀이를 진행해 볼 겁니다. 자, 예상한 대로 오늘은 19년도 1회 상반기 때 봤던 3월 달에 봤던 시험 문제를 한번 쭉 60문제를 풀어 드릴 거고요. 제가 중간중간 메모장 아시죠? 이 메모장에다가 이론적인 부분에 관련해서 설명드리는 것도 있을 거고 각종 노하우 팁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에게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강 진도 내용이라고 제목을 적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중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게 또 이제 19년도 때 또 자격증 붐이 한번 또 일어난 적이 있어서 난이도가 또 조절이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중 정도에 해당하니까 알고 계시고요. 저희 샘플 폴더에 보시면은 이렇게 19년 1회가 있거든요. 한글 파일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요거 여시게 되면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3월 시행이고요. 자, 1과목 20문제 이렇게 1과목 20문제, 2과목 20문제, 3과목 20문제 해가지고 60번까지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자, 1과목은 문서 작성에 관련되어 있는 설명입니다. 1번 다음 중 키보드의 특수키라고 나왔고 옳은 거 고르래요.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점이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구별하기입니다. 이게 또 이제 한두 문제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실수를 했을 경우에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서 정답을 혹시 아실 수 있으실까요? 영상 강의를 잠깐 멈추시면서 계속 들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옳은 건 1번입니다. 백스페이스 바는 저희 글자 지우는 거, 왼쪽으로 한 문자씩 삭제하는 거 맞죠? 엔터키는 삭제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ESC키는 뭔가 취소할 때 쓰는 거고 스페이스 바는 띄어쓰기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2번 갈게요. 2번은 너무 쉬워요. 출력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인쇄, 즉슨 프린터로 인쇄를 한다는 뜻이고 종이를 뽑는다는 뜻인데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죠. 왜냐면은 출력할 수 없다라는 건 말도 안 돼요. 출력 기능에 대한 설명인데 출력을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나머지 2, 3, 4번 읽어보시면 출력 기능에 대한 설명 맞을 겁니다. 자, 3번은 간단한 1과목에 나오는 용어 설명입니다. 여러분들 이론 공부하시면서 용어 다들 외우셨죠? 여기 가장 큰 키워드가 있네요. 기본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값. 제가 굵게 해놓을게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디폴트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값, 원래 설정되어 있는 값을 디폴트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문서 작성 쪽에 문제를 풀다 보니 특수문자에 관련되어 있는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옳은 것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는 잠깐 이론 공부를 잠깐 해도 되는데요. 보통 문자 크기가 전각, 반각, 첨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특수문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크기가 2바이트 정도가 됩니다. 왜냐면은 요즘에는 이제 유니코드라는 걸 쓰게 되고 이렇게 문자의 차이가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은 2번입니다. 특수문자는 2바이트로 구성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9년도부터는 간혹가다 맞춤법 문제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보시면은 옳은 것을 고를 때 보통 이렇게 띄어쓰기 말고도 이제 맞춤법 같은 것들을 물어봅니다. 정답은 3번인데요. 보통 1번은 조리가 아니라 졸이면서고 하느라고가 아니라 하노라고고 로서가 아니라 로서로 가는데 보통 붙이개가 그 붙이개가 아니에요. 붙이다 이 붙이다 그 붙이개가 아니래요. 왜냐면은 보통은 이제 의논을 할 때는 이렇게 붙이개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자, 6번 갈게요. 문서 종류가 굉장히 많죠. 공문서 문제인데요. 지시문서, 보고문서, 연락문서, 기록문서 이렇게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옳지 않은 건 여러분들이 뭐 문제 풀어주실 수 있겠지만 2번입니다. 2번에 보고문서에서 장표, 전표, 일개표가 있어요. 보통 장표, 정표, 일개표 같은 경우에는 돈이 움직인 것을 보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고문서가 아니라 마치 연락문서 쪽에도 속할 수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본문에 들어갈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공문서는 3요소가 있습니다. 두문, 본문, 결문이 있어요. 근데 본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러면 본문에 뭐가 들어가죠? 제목, 내용, 붙임 같은 게 들어갑니다. 여기 내용, 뭐 제목 이런 말 써져 있고요. 내용이란 말 써져 있죠. 내용이란 말 써져 있고 정답은 4번이죠. 이렇게 뭔가 딱 봤을 때 모르는 것들 있죠. 두문, 본문, 결문 중에 결문이 10개 이상이 들어가요.
보통은 다 결문 쪽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 자, 교정부호 문제입니다. 자, 여기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교정부호 문제는 1과목에서 꼬박꼬박 2문제 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이도는 굉장히 쉽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공부하셨죠? 자, 문서의 양이 변하는 교정부호로 옳지 않은 거. 그러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인 거. 정답은 3번. 이것을 원래대로 두기라고 하죠. 삽입은 증가, 삭제는 감소, 그다음에 사이 띄우기는 증가가 됩니다. 자, 문서 관리의 원칙은 4원칙이 있습니다. 정확성, 용이성, 신속성, 경제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걸 골라볼 거예요. 자, 정확성은 틀리지 말자, 다시 기재하는 것을 줄이자. 이게 키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용이성은 쉽게 작성한다라는 말이 꼭 나와줘야 됩니다. 신속성은 간소화가 아니라 신속이 뭐예요? 빠르다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하자, 빠르게 처리하자 이런 말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3번. 참고로 경제성은 돈 얘기하고 있으면 됩니다. 10번 갈게요. 자, 나왔네요. 유니코드입니다. 유니코드는 조합, 완성, 유니코드 중에서 마지막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유니코드는 모든 문자, 한글, 한자, 특수문자, 영문, 숫자 전부 다 2바이트로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3번. 영문은 1바이트가 아닌 2바이트, 모든 문자가 2바이트로 표현된다는 거 꼭 기억해 줘야 합니다. 11번 EDI는 일렉트로닉 데이터 인터체인지, 즉슨 전자문서 교환이란 뜻입니다. 보통 기업 간에, 다른 기업 간에 문서를 교환할 때 쓰는 게 EDI 프로그래밍이죠. 자, 옳지 않은 건 4번입니다. EDI의 3대 구성요소 중에서 표준은 정해놓고 문서 있어야 되고, 통신 네트워크 중에서 벤이 아니라 랜, 그리고 다른 구성요소가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번에 있는 구성요소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도 공문서 문제입니다. 공문서는 5개 정도, 6개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공문서에서 옳지 않은 게 있죠. 자, 이것도 조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속하는데, 여기서 편철은 묶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100매 이내함을 원칙으로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틀린 거는 3번입니다. 3번에 보시면 제가 이제 보존기간이라고 해서 7가지가 있었죠.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여기서 10년 이상의 문서는 마이크로필름으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보존할지 아닐지 회의를 걸쳐서 보존을 해야 되고요. 마이크로필름은 너무 옛날 거기 때문에 이걸로 보존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점만 기억해서 패스하도록 할게요. 교정부호 문제입니다. 서로 뜻이 상반된다. 상반된다라는 건 반대된다는 소리가 되고요. 짝져지지 않은 게 있죠. 이런 건 누가 봐도 반대되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이거는 뭐죠? 수정하기죠. 네, 이거는 수정하기고 이거는 붙이기잖아요. 글자를 고치는 것과 붙이기는 상반되는 게 아닙니다. 삽입, 삭제, 줄 잇기, 줄 띄우기 이런 것들은 상반되는 거 맞죠? 자, 단답형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꼭 맞춰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항상 단답형 문제는 맞춰주셔야 돼요. 여기서 키워드가 뭘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3차원이라는 것을 키워드로 삼을 겁니다. 2차원을 3차원으로 변형시키는 기법이 있었죠. 그게 렌더링이었습니다. 혹시 모르실까봐 디더링은 제한된 색상을 조합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리터칭은 기존의 이미지를 변형하는 거였고, 필터링은 필터 기능을 이용하여 탈바꿈 시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거는 써놓을 테니까 내용 정리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메일 머지는요, 보통 이 머지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 두 개의 파일을 하나로 합치는 것을 머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메일 머지는 여러 개의 파일들을 합쳐가지고 편지, 조그마한 초대장, 안내장 같은 걸 만드는 겁니다. 헌데 옳지 않은 건 1번 가셔야 됩니다. 왜냐? 내가 똑같은 내용의 도형, 그리고 서식, 내가 하는 말들을 반복으로 적용하는 것은 상용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상용구 내용 정리 잘 하시죠? 상용구라고 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또 상용구라고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매크로는요, 보통 1년의 작업들을 자동화시키는 겁니다. 써놓을까요? 매크로는 1년의 작업들을 자동화시키는 거라서 여기 안에 보통 스타일, 그 다음에 상용구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옳지 않은 건 2번입니다. 자, 매크로는 마우스 동작으로 매크로를 만들 수도 있고 키보드의 단축키로 매크로를 실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키보드 매크로 쪽에
마우스 동작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뜻이죠. 패스할게요. 17번. 자, 단답형 문제입니다. 제가 이런 거 풀 때는 제가 오프라인 수업할 때 팁을 좀 줘요. 보통 관련인 용어 물어보는데 사실 여기 보시면 다 이렇게 전자라는 말로 다 시작을 해요. 그럼 사실 저희가 머리를 굴려보면은 이것만 전자라고 시작 안 하네? 이거 같아. 이렇게 고르셔도 되는데 보통은 이제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서 인증을 받은 것 요거 때문에 행정전자 서명이라는 것을 씀으로써 알고 계시면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18번 갈게요. 자, 공문서의 발송입니다. 여러분들 자 보낸다라는 뜻이랑 같은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송신, 발송, 발신. 근데 받는다라는 뜻은 하나밖에 없어요. 수신. 공문서 쪽에서는 보낸다, 받는다 이런 말은 잘 안 쓰고 송신, 발송, 발신, 수신 이런 유식한 단어로 쓰기 때문에 문제를 아셔야 되는 게 가장 키포인트가 됩니다. 발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내는 건데 보낼 때는 몇 가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죠. 팩스로 보내는 거, 사람을 통한 인편, 그리고 등기우편 같은 걸 보낼 수가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업무의 성격,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편이나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으나 이거 뭐예요? 팩스로는 발송할 수 없대요. 사실상 요즘의 공문서들, 어떤 문서들은 사실상 팩스로 더 보내는 것이 많습니다. 그거를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19번 가볼게요. 단답형 문제 나왔네요. 제가 여기서 또 이제 키워드로 또 잡을 것들은 요겁니다. 자, 크기란 문단 모양이에요. 모양. 이 모양이란 단어. 이런 것들을 서식을 유지한다. 이런 말들을 보면서 어떤 걸 골라야 되냐? 스타일을 고르면 되겠죠. 스타일이라는 것은 어떤 모양들을 반복해서 서식을 유지하는 기능을 말하게 됩니다. 맞춤법 검사는 오타, 문법 같은 거 검사하는 거고요. 자, 20번에 파일링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파일링 시스템 개념을 좀 아시면 좋은데 물론 공부하셨겠지만 컴퓨터 안에 있는 문서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한 것을 일단 파일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보통 파일링 시스템에서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리하는 기법 중에서 주제별, 뭐 혼합별도 있고요. 번호별, 그 다음에 뭐 지역별, 뭐 이렇게 정리를 할 때 어떤 별로 정리를 할 건지를 말하는 것을 파일링이라고 합니다. 헌데 옳지 않은 겁니다. 파일링을 하게 되면 정리를 잘할 수가 있죠. 그럼 정리를 잘했으면 이어지는 효과로선 내가 빨리빨리 찾을 수 있고 그만큼 시간이 단축되니까 비용도 절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 좋은 말, 정답은 4번. 재비용 증가, 다시 만드는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안 좋은 말로 따집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1과목 풀이를 한번 끝내봤고요. 여기 있는 것들 여러분들 중정도 해당하는 난이도니까 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연습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난이도가 높은 2과목 문제를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부터는 컴퓨터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제가 이제 컴퓨터를 얘기를 드리면서 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즘에는 윈도우즈 7로 안 나오는 거 아시죠? 다 윈도우즈 10으로 나옵니다. 헌데 어차피 7과 10은 인터페이스 부분, 화면 설계 부분만 약간 달라졌지 기능들도 달라진 게 있긴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7에서 체험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체험지수는 내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10점 만점 점수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4번이 틀린 걸로 해설이 되고요. 4번은 컴퓨터의 바로가기 메뉴 중 관리를 선택하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속성을 선택했을 때 체험지수라는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 문제는 약간의 암기가 필요한 문제. 암기가 필요한 문제로서 여러분들이 살짝의 이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서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산기 배우셨을 겁니다. 계산기는 MS랑 MR 단추 같은 것들이 있고 또한 프로그래머, 날짜 계산, 뭐 예를 들어서 통계용, 뭐 이런 등등의 종류들이 있죠. 여기서 옳은 것들 물어보고 있죠. 자, 2, 3, 4는 다 틀렸습니다. 보통 진법 변환 같은 건 프로그래머용 이렇게 가거든요. 자, 일단 MS 단추와 MR 단추가 존재한다는 것만 알면 사실 1번은 옳은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23번. 자, 각종 컴퓨터 자격증 등에서 이 윈도우즈의 바로가기 아이콘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한번 정리하면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바로가기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원본 아이콘의 위치를 연결한 아이콘을 말합니다. 당연히 원본 아이콘이 삭제되면 바로가기 아이콘이 실행되지 않고 반대로 바로가기 아이콘이
삭제됐을 경우에는 원본 아이콘은 기존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 근데 바로가기 아이콘 쪽에서는 확장자가 LNK라는 것을 갖고 또한 여러 개 생성 가능하고요. 아무 위치나 생성 가능합니다. 뭐 이런 등등의 설명들이 있죠. 자, 옳지 않은 것은요. 자, 일단 바로가기 아이콘 삭제해도 원본은 삭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왼쪽 아래 화살표 있고 LNK다. 폴더나 파일, 컴퓨터, 프린터, 디스크 드라이버 등에다가 아무 위치나 다 만들 수 있다. 정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복사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제로 복사 붙여넣기는 원본을 두 개를 만드는 작업을 의미를 해요. 근데 바로가기 아이콘은 원본의 위치를 따서 연결시킨 아이콘이기 때문에 복사 쪽과 거리가 멉니다. 기억해주세요. 자, 24번은요. 작업 표시줄 쪽과 시작 메뉴 쪽에서 시작 메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시작 메뉴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왼쪽 밑에 있는 이 친구를 시작 메뉴라고 하죠. 그쵸? 자, 이 친구는요. 정말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른 것들을 읽어보시면 시작 메뉴만 눌러봤을 때 다 확인할 수 있는 메뉴들인데 정답은 4번 틀렸습니다.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면 시작 메뉴가 항상 왼쪽에 가 있던 게 오른쪽으로 가고 가운데로 위치시킬 수 있다? 그런 정도까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윈도우즈 탐색기가 같은 말이 뭔지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학생들에게 팁을 좀 많이 주는데 탐색기라는 뜻은 보통 그냥 폴더의 모습과 같다라고 느끼시면 좋아요. 그래서 보통 옳지 않은 걸 고를 때 쭉 읽어보면은 무슨 소린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애초에 탐색기에서 할 수 없는 말과 말투가 나와요. 사용자들에 관련해서 권한을 설정한다든가 이런 단어들은요. 사실 어디서 해주시는 거냐면 자, 설정에서 이제 계정 쪽 가서 하셔야 됩니다. 설정에서 계정 쪽. 이 설정에서 계정 쪽에서 하셔야지만 사용자에 대한 권한을 설정할 수 있지 탐색기 쪽, 폴더 쪽을 왔다 그래서 뭐 홈그룹, 권한 설정 이런 것들은 너무 투머치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6번. 자, 26번 같은 경우에는 검색 상자 이렇게 같이 붙여서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검색 상자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이렇게 밑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검색 상자라고들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요 어떤 것들을 못하냐면 간편하게 필터 기능 사용할 수 없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는 게 가장 첫 번째로 기억할 점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됩니다. 27번. 자, 이미지 뷰어면은요 보통 이미지 뷰어가 사진을 보는 프로그램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진을 보는 프로그램만 짝지어진 거 고르면 되는데 유틸리티가 무엇이냐 하면 유틸리티는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앱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어졌다고 큰일 나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자, 보통은 4번 같은 것들은 다 백신 프로그램.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압축 프로그램. 그리고 2번 같은 프로그램은 파일 전송 프로그램입니다. 정답은 1번. 이게 C자, 이미지 이런 거 나오는 거 보시면은 이미지 뷰어라는 걸 단박에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자, 2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 검사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디스크 검사는요. 컴퓨터에 남아있는 불량 섹터, 쉽게 말하면 오류를 검사하고 교정해준다, 수정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3번이 틀렸는데요. 3번이 왜 틀린지 아시겠어요? 이거 약간 말장난 쳐가지고 문제를 푼 거거든요. 지금 애초에 디스크 검사 쪽에 파일 시스템 오류 자동 수정이라는 옵션은 있긴 있습니다. 이것은 뭐겠어요? 자동 수정이니까 어찌됐든 내가 만약에 오류가 걸렸을 때 자동으로 수정해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어보면 안 돼요. 물어보게 되면은 예, 아니오로 대답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자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틀렸다는 해설로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C 디스크 드라이브. 이 C 드라이브가 메인 드라이브예요. C 드라이브는 메인 드라이브입니다. 그래서 각종 중요한 운영체제를 포함한 앱들이 존재하죠. 그렇다면 이 C 드라이브는 함부로 포맷을 하면 안 된다라는 주의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가면 돼요. 사실상 디스크 정리는 괜찮아요. 디스크 정리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확보하는 친구기 때문에 해줘야 하는 거고 포맷은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운영체제까지 날아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본 프로그램이라는 걸 아시면 좋아요. 그냥 프로그램은 내가 깐 것도 다 프로그램이라고 말하지만 앞에 기본자가 붙어 있으면 내가 깐 게 아닌 원래 깔려 있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헌데 이것도 진짜 좀 쉬운 게 뭐냐면 보통 네트워크를 연결한다라는 둥 방화벽은 사실 저희가 깐 프로그램과 깔려 있는 프로그램의 개념이 아니라 원래 그냥 있는 기능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기본 프로그램까지 설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공부하셨겠지만 IPv6 이게 IP 주소의 4버전과 6버전 중에 6버전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제일 중요한 이론은 IPv4는 32비트가 있고 IPv6은 128비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숫자만 아셨더라면 가장 옳지 않은 건 32비트가 아닌 128비트라고 아셨으니까 당연히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용자 계정은 저희들이 공부했던 계정과 똑같습니다. 계정에서 옳은 걸 고를 건데요. 보통 가장 높은 계정이 관리자, 그 다음에 표준 계정, 그 다음에 게스트 계정입니다. 자, 1번은 틀렸습니다. 표준은 가장 높은 계정이 아니기 때문에 무언가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게스트 계정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손님이잖아요. 관리자 계정은 사용자 계정을 작성, 변경, 삭제 등 작업을 할 수 있죠. 제일 높은 친구니까. 옳은 건 3번이죠. 표준 사용자는 관리자만큼 높은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뭔가를 삭제하거나 뭔가를 건들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쓰레기통, 휴지통입니다. 휴지통, 여러분들 휴지통은 여기 있죠? 자, 여기 오른쪽 밑에 여기 있죠? 자, 이거에 관련된 설명인데요. 보통 휴지통을 옳은 것도 고를 겁니다. 자, 휴지통의 크기는 킬로바이트가 아니라 메가바이트로 기본 단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삭제할 파일을 선택하고 Shift 딜리트 키를 누르면 아니죠. 영구 삭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유를 적자면 메가바이트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구 삭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량을 초과했을 때 가장 최근이 아니라 오래된 파일부터 삭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1번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USB는 다른 드라이브입니다. 제가 꽂았을 때 나오는 드라이브죠. 그래서 완전히 지워지는 게 옳은 설명으로 가게 됩니다. 34번 여러분들 혹시 웹브라우저가 뭔지 아시나요? 자, 웹브라우저는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익스플로러, 그 다음에 크롬, 아이폰으로 따지면 사파리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즉슨 인터넷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의미를 하죠. 그럼 저희 같은 문제를 풀고 있는 일반 사용자들은 웹브라우저를 만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절대 못 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 HTML 문서를 편집할 수 있다. 또는 편집할 수 있는 건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축키만 외우셨다면 바로바로 풀 수 있는 옳지 않은 문제. 여기 부팅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부팅 메뉴를 띄우는 단축키 뭐라고 외우셨나요? 자, F8이라고 외웠습니다. 정답은 1번 F2는 이름 변경의 단축키입니다. 패스. 자, 이것도 또한 단축키 문제. 그래서 이 과목은 단축키 싸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한두 문제 정도는 나올 거니까 반드시 암기하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옳은 거 고를 겁니다. Alt 탭은 창 전환, 화면 전환입니다. 그러면 안 나왔죠? 땡. Alt 엔터는 속성 창입니다. 땡. F8은 부팅이란 말이 나와야 됩니다. 다 땡. 정답은 1번. 이 L자가 락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잠그거나 사용자를 전환하는 옳은 키로 가게 됩니다. 꼭 기억을 해줘야 되는 친구 중에 한 가지죠. 자, 37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하거나 제거하는 그런 거에 대한 옳지 않은 문제인데요. 보통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켜볼 게 있죠. 항상 설치 파일을 찾아서 더블 클릭하면 설치할 수 있는 거. 프로그램의 기능이 저희로 따지면 앱이거든요. 그래서 제거 변경 가능하다라는 거. 근데 완전히 제거할 때는 여기 프로그램의 기능 쪽, 앱 쪽 와야 되거든요. 근데 폴더를 삭제한다고 해서 완전히 제거되는 건 아닙니다. 뿌리까지 삭제하고 싶을 때는 여기 또는 앱 쪽을 들어가면 됩니다. 자, 파일과 폴더의 특징입니다. 보통 파일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폴더에 저장하는 거 맞는 말이겠죠.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될 점, 파일과 폴더의 이름은 255자고 띄어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름은 절대 존재할 수 없는 거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COM, PRN, AUX, NUL 같은 이런 영어들은요. 시스템 예약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은
이름으로는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근데 확장자로 사용할 수는 있기 때문에 틀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39번. 작업 표시줄에 추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옳지 않은 게 있어요. 아, 여러분들 작업 표시줄은 얘네들이죠. 얘네들이 다 작업 표시줄이에요. 그쵸? 여기 있는 애들은 아이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애들은 뭐라 부른다? 단추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하냐? 바탕화면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린 겁니다. 자, 이 과목의 마지막 문제 풀고 3과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터를 공유할 거야. 이렇게 프린터에 관련된 설정들을 하고 싶어. 그럴 때는 100%입니다. 무조건 다 프린터 속성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모든 걸, 프린터에 관련된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과목까지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난이도가 중이어도 이 과목은 사실 저희들한테는 상입니다. 그래서 문제 하나하나당 제가 어떻게 푸는지 들어보시고 얻어가실 건 반드시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3과목 컴퓨터 상식에 관련되어 있는 20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중구난방으로 컴퓨터에 관련된 건 모두 다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많이 잘 해주셔야 되겠죠. 자, 4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모니터 관련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보통 1번같이 해상도는요, 가장 작은 단위가 아닙니다. 가장 작은 단위는 여기 있는 픽셀입니다. 픽셀. 자, 그 다음에 주파수 대역폭은요,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여기는 해상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모니터가 처리할 수 있는 주파수의 폭. 이거는 주파수의 폭이라고 나왔으니까 주파수 대역폭이겠죠. 정답은 4번이 옳은 걸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컴퓨터의 기능은 총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입력 기능, 기억 기능, 연상 기능, 출력 기능. 이거 말고도 제어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연상 기능은 보통 계산들, 즉슨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계산들인데 여기에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냐면 명령 코드를 해석한단 말이 있죠. 이 말은 제가 아까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제어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다 기능에 맞지만 이 연상 기능에 대한 설명 중에 다른 건 다 맞는데도 명령 코드를 해석한다는 저 말인 사실상 지금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주기억 장치는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요. 보통 이제 자, 주기억 장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있고 램과 롬이 종류로서 존재하는 곳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자료가 들어올 시 기존에 있던 자료는 삭제가 됨으로써 자료가 들어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건 1번으로 갑니다. 왜 1번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제가 설명한 것과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나머지 주기억장치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파악만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4번은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외우고 넘어갈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3과목에서 암기 문제라고 할 정도로 좀 어렵습니다. 다만 팁은 사실 박스 안에 지금 간접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도 간접 상태로 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억해 주세요. 자, 45번의 마더보드는 사실상 같은 말로 메인보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부품이 붙어있는 기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1번은 맞는 설명 같습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죠. 자, 여기서 틀린 거는 2번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사실상 이런 것도 암기하면 좋은데 보통 이런 문제는 컴퓨터의 부품을 좀 뜯어봐야 진짜 뭘 뜯어봐야 알 수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그쵸? 어렵습니다. 기억만 해주시고 넘어가세요. 자, 인터럽트를 아시면 좋습니다. 인터럽트는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상황부터 해결하는 것을 인터럽트라고 합니다. 보통 종류로서는 2가지가 있는데요. 내부와 외부가 있습니다. 내부는 안에서 발생한 상황, 그 다음에 외부는 밖에서 발생한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내부 인터럽트 종류로서는 오버플로, 과부하라는 것들이 나오고요. 대표적으로 외부는 보통 이제 혼선, 이제 선 오류 같은 것들 날 때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내부 인터럽트에 해당하는 게 뭘 것 같으세요? 여기 나와 있는 오버플로에 발생한 경우를 내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원 공급, 장치 시간, 입출력 장치 이렇게
장치와 전원에 해당하는 것들은 모두 외부 인터럽트에 관련되어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빠르게 내용 정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료 처리 단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셨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자료 단위라고 해가지고 비, 니, 바, 워, 필, 레, 파라고 외우게 됩니다. 비트, 니블,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파일이라고 하죠. 비트가 가장 작은 단위, 파일이 가장 큰 단위, 왼쪽에 있는 게 모여서 오른쪽으로 변한다라는 개념만 기억하시면 사실 가장 옳은 것을 고르실 때 3번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일은 레코드를 합한 것 맞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단위도 맞죠. 그래서 비니, 바워, 필, 레파잖아요. 그러니까 레코드 합하면 파일, 가장 큰 단위. 이렇게 해서 옳은 것을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자, 48번은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하는 또 3과목 암기하는 문제로서 보통 TCP IP는 인터넷과 네트워크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아닌 것, 즉슨 네트워크랑 인터넷이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닌 게 CPP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9번 같은 경우에는 자기 디스크. 아우, 이거 진짜 해도 너무한 게 사실 자기 디스크는 정말 지금 단종된 지도 오래됐고 사용하지도 않고 심지어 자기 디스크 같은 경우가 굉장히 뭐 볼 수가 없어요. 그것에 대한 옳은 거죠. 그쵸? 자, 자기 디스크는 보통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CD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CD 쪽에서도 이 탐색 시간이라는 게 보통 CD가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걸 트랙이라고 하는데 막 돌면서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을 읽고 쓰기 하는 것들을 탐색 시간, 시크타임이라고 합니다. 기억 좀 해주세요. 요즘에 많이 나오는 기술 중에 사물 인터넷 오브 띵즈라고 하는 IoT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IoT는 보통 이제 옳은 거 고를 건데 이거 문제가 오류가 있어요. 옳지 않은 것으로 이제 문제가 오류가 생겼으니까 알고 계시고요. 보통 사물과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거라서 이거는 맞겠죠. 이것도 맞죠. 그리고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사물을 움직이겠죠. 하지만 4번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 기술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왜냐? IoT는 실제로 사물과 네트워크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가상화는 가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니게 되는 겁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멀티미디어 특징 간단하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멀티미디어는 보통 음성, 사진, 영상을 합한 단어로서 통합성, 합해져 있다는 뜻. 그 다음에 비선형성, 이거는 순서대로 가지 않는다라는 뜻. 쌍방향성, 서로서로 주고받는다라는 뜻. 그 다음에 디지털화, 아날로그의 진화 버전이죠. 이 정도만 아시면은 보통 이런 문제는 다 풉니다. 옳지 않은 건 3번입니다. 순차적으로 처리되는 것은요, 단점이에요. 여러분들 순차적으로 처리된다는 말은요, 사실상 어떤 말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냐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초에 웨이팅 같은 것들을 막 기다리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기억해 주시고요. 자, 52번 멀티미디어 또 나왔습니다. 벡터 방식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사진 표현 방식 중에 비트맵은 점으로 표현하고 거칠어지는 현상을 말하고요. 벡터 같은 경우에는 선으로 표현하고 부드러운 현상을 말하게 됩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벡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벡터 방식은 선으로 표현하니까 1번 맞고 매끄러운 거 맞고 3, 4번 중에 하나인데 보통은 컴퓨터는 점으로 표현하는 사진이 용량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비트맵이 더욱더 용량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틀린 건 4번. 기억 공간을 조금 더 적게 차지하겠죠. 비트맵 방식과 비교해 봤을 때. 그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3번. 이거는 보통 다 네트워크 장비들 또는 이렇게 네트워크랑 관련된 용어들인데 보통 서로 다른 프로토콜, 즉슨 여기 다른이 키워드가 됩니다. A랑 B랑 C랑 D랑 E랑 F 다 다른 사람들끼리 인터넷을 연결하거나 뭔가를 사용할 때는요. 게이트웨이가 없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휴대폰도 마찬가지고요.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아웃룩은요. 제가 한 21년도, 20년도 해설할 때 아웃룩 정리를 잠깐만 하도록 할게요. 아웃룩은 기본 프로그램으로서 메일 관리, 일정 관리, 연락처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메일 관리에 대한 설명이고요. 참조자가 표시되지 않은 거면은 보통 메일을 받을 때 참조자가 있는데 그게 표시를 안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말 그대로 숨은 참조가 정답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또 아웃룩이 나왔죠. 보통 작업 관리는 내가 다이어리 쓰는 것만큼 일정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완료된 작업은 자동으로 삭제되게끔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완료된 작업은요. 가운데에 줄을 그어서 표시를 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패스할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키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Sun Microsystems라는 회사 이름, 그리고 객체지향이라는 뜻, 그 다음에 현재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널리 사용하고 있는 언어, 시장 점유율 1등, 회사 이름만 봐도 바로바로 언어가 나와야 되는 자바가 그 정답이 됩니다. 기억 꼭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전부 다 기억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3개만 기억하세요. 자, 캐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CPU와 주기억 사이에 있는 친구고요. 가상 메모리는 제가 팁을 좀 많이 드릴 텐데 모모처럼 사용하는 것을 이제 말투로 나오고, 플래시 메모리는 비휘 발성, 날아가지 않는 성질, 그 다음에 전기를 이용한 메모리를 말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보조기억 장치가 하드디스크거든요. 일부를 떼서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한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팁이죠. 정답은 3번으로 갑니다. 기억해주세요. 이런 말만 나오면 됩니다. 메모리 외우실 땐. 연산장치 종류를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해보면, 연산장치는 보통 이제 CPU 속에 존재하는 친구고, 종류로 따져봤을 때는 가, 감, 보, 누, 상, 대, 인이라고 외워주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가산기, 감산기, 보수기, 누산기, 상태 데이터 인덱스, 이렇게 외워주면 좋습니다. 가, 감, 보, 누, 상, 대, 인. 그렇다면 얘는 누구나 제어장치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연산장치의 반대가 제어장치라고도 말을 많이 합니다. 자, 개인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정보가 뭐예요? 내 이름, 내가 살고 있는 주소, 내 성별, 나이, 뭐 이런 것들이죠.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죠.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2, 3, 4는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정책적인 부분을 다 아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워드는 초심자 자격증입니다. 자, 메모리가 정상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에요. 메모리는 보통 이제 램과 롬을 말합니다. 메모리는 램과 롬을 말합니다. 그게 인식이 안 돼. 근데 인식이 안 됐을 때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게 1번이거든요. 보통 시모스 셋업이라고 해서 컴퓨터를 환경 설정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캐시 항목 이네이블 이거랑 전혀 관련 없다라고만 생각하세요.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인식이 안 됐을 때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자, 오래 걸렸습니다. 40분 정도 가량을 수업을 했는데요. 이렇게 19년도 1회는요 난이도가 중정도 되는 문제를 풀이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한 것들 꼭 공부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2강에서 19년 1회 3월달에 해당한 문제를 풀었고, 3강에서는 2회 8월달에 시행한 것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3강으로 돌아와서 조금 더 디테일한 문제풀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감사합니다.